한 장의 사진, 여기에 담겨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2주의 한 컷,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주의 한 컷,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첫 사진,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평론가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 아파트가 이제 그 지하철 9호선에서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전세 물량이 최근에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전세 물량이 저기가 나왔는데 가격이 조금 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입주 희망자분들이 몰려가지고 9팀이 저렇게 줄을 서서 집을 보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졌고, 네. 저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 최종적으로 5분이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계약자를 선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 사연을 이제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전셋집 구하기가 힘들단 말이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운꿀이라는 단어도 또 등장을 했는데, 제비 뽑기를 해서 뽑았다고 하니까 네. 평생 쓸 운을 다 끌어 모아야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거냐, 그런 이야기도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저 집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집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저 시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려 9군데에서 지금 그렇게 모여서 보겠다라고 해서 줄을 서서 집을 본 것이고, 결국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한 분이 거의 당첨되다시피 해서 저 집과 계약을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곳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전세난 웃픈 풍경 이런 식으로 네. 에피소드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세 그 입주 희망자들이 그 집을 보기 위해서 대기표를 발급받아서 뭐 줄을 서 있다. 대기표요? 그리고 네. 워낙에 물량이 없으니까 집을 보고 뭐 자시고도 없고 그냥 집도 안 보고 그 매물만 나오면 바로 계약을 한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매물 나왔을 때 나한테 먼저 연락해달라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웃돈을 주고 연락을 기다린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존의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뭐 이 집을 어떻게 매매를 하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나가시게 하려고 뭐 웃돈을 드린다, 네. 뭐 위로금을 드린다, 이사비를 드린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뭐 몇 천만 원을 요구하더라, 뭐 그런 식의 사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셋집 보러 가니까 집주인이 방역 비용으로 5만 원을 내라고 요구를 하더라. 그리고 또 그 아무나 전세 그 세입자로 들이지 않고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무슨 면접을 본다는 이야기도 있고, 거의 세입자 고시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이런 에피소드 보도들은 네. 사실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보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 보도들이 100% 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전세 희망자에 비해서 전세 물량이 매우 적은 이 전세난, 이 현실은 지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지금 뭐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드는 생각, 정말 뭐 힘없는 서민들, 집 없는 서민들,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 정말 마음 졸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평론가님,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심리전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또 소문이 날수록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면 더욱 많은 분들이 그럼 더 물량 없어지기 전에 내가 빨리 전세 물량 잡아야 되겠다, 네. 이러면서 더 몰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더 풍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번에 이 전세난 현상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제도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고도성장 고금리 시대 때 가능했던 제도였는데, 그 집주인들이 전세 주고 돈 받아서 은행에 집어넣으면 10% 이상씩 이자가 들어오니까 그 전세를 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저금리 시대 때는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줘봐야 이 돈을 받아서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 수익이 생기기는커녕 최근 들어서는 마이너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제는 더 이상 전세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돈 빌면
이자를 조금만 내도 되잖아요. 저금리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나는 그럼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전세 희망자는 늘어나고 전세를 내주겠다는 사람은 줄어들고, 이게 저금리 시대의 일반적인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전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네. 그리고 이 얼마 전에 임대차 그 법이 통과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2년으로 끝날 분이 2년을 추가할 수 있게 되니까 그분들이 2년 더 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물량이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이 물량에 청약하려고, 내년에 청약 그 예약하려고 대기하는 분들이 거기서 청약 받으려면 자기가 무주택자여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전세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 내년 7월에 청약하려고. 그 물량이 좀 있는 데다가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부동산 정책을 내놔서 집값이 지금 떨어질지 올라갈지 애매한 혼조세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 전세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더 이상 전세 물량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인데, 일단 그 저금리 상태는 어쩔 수 없는 뭐 기본 기조이긴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그 가을 이사철하고 맞물려서 요 시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네. 맞물리는 측면도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될런지는 알 수 없는데, 다만 기본적으로 전세 물량은 점점 사라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標準한 수는 없는데, 정부가 좀 강력하게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이것을 이렇게 기존에 아주 저소득층 위주의 좀 이렇게 말하자면 특수한 네. 그런 형태 말고 일반 국민이 누구나 다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형태의 공공주택을 좀 대대적으로 공급해야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로 재편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맞물리면서 집 없는 서민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보게 됩니다.